두 번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인트루이스의 움직임에 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이제 브랜던 사드 선수까지 이를 영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줄기는 사드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그런 이제 움직임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의 움직임 요렇게 이제 보고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인트루이스의 움직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썼던 페루노비치랑 페루노비치의 그 결과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1월 20일이었죠. 1월 30일 아니었나? 30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브랜던 사드 선수가 29일이었다. 29일이었어요. 브랜던 사드 선수 웨이버 공시를 하게 되면서 사드 선수가 결국은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사드 선수를 내보내려고 하는 방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1차적으로 어쨌든 마이너로 보내기 위해서였고 뭐 이제 뭐 야구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뭐 전력 외통보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일본에서만 쓰는 이야기인가 어쨌든. 어쨌든 이제 이 우리의 좀 주전적으로는 좀 보지 않겠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 선수를 웨이버 공시를 했다라는 이제 이런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또 NHL 오래 보신 분들께서는 사드 선수가 굉장히 2라인, 3라인에서 이제 아주 이제 좋은 득점원으로 활약을 했던 걸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 실제로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세인트루이스에서 많이 보여주긴 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 이건 좀 충격이라고 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근데 올해 좀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라보시면 이제 사드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관련해서 뭐 슈팅 퍼센티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경기당 득점 같은 부분. 왜 경기당 득점을 굳이 이제 끌고 온 이유는 올 시즌 이제 또 많이 부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골 숫자가 좀 많이 안 찍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일단 뭐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슈팅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로 이제 아주 이제 많이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요 네 시즌이 지금 이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 들어온 이후 시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첫 시즌 15.2%, 두 번째 시즌 15%,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즌 18%라는 이제 또 경이로운 아주 이제 좋은 숫자를 찍어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절반에 해당하는 이제 요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득점력에서 이제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경기당 평균 득점을 확인을 해봐도 거의 뭐 0.3득점 가까이를 찍어내는 이제 그런 그림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요거 따져보면 한 25골에서 한 30골 가까이는 뭐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0.16골 이것도 이제 거의 절반으로 그냥 폭락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골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영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큰 연봉을 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역량 자체가 너무 떨어진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 트레이드 이제 이 트레이드가 아니라 방출을 단행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걸로 따져보면 더 심각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골을 넣은 경기 숫자. 그러니까 시즌별로 골을 넣은 경기 숫자를 바라보시면은 이 시즌 첫 시즌 같은 경우에는 78경기에서 21골을 득점을 하면서 약 이제 26.9%에서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26.9%로 이제 득점을 했어요. 그죠? 거의 한 3경기, 4경기에 한 골 정도. 그죠? 4경기에 한 골씩은 그냥 따박따박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지난 뭐 22, 23 시즌 같은 경우에도 18경기. 그러니까 이제 71경기에 18경기니까 25.3%.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24경기에서 득점이 있었습니다. 82경기 전체 기준으로 이제 82경기 출장을 했고 24경기에서 득점을 했는데 이거 거의 30% 육박을 하게 되면서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올해는 3경기에서밖에 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좀 절반 가까이 같은 느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절반 같은 느낌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보면 굉장히 심각하긴 하죠. 그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한 4경기 정도 이제 치르면은 한 골씩은 따박따박 넣어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3경기에서 43경기나 치렀는데 3경기밖에 골을 못 넣었고 이거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6.9%에 불과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따져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사드는 한계가 왔구나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바라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아이스 타임이 1분이나 감소를 했고 심지어 스크래치까지 5번을 당하는 등 올 시즌에 여러 가지로 좀 중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도 부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영향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뭐 체제도 이제 좀 바뀌었고요. 실제로 몽고메리 체제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몽고메리 감독이 온 이후로부터 스크래치가 5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팀의 중심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좀 중용되지 않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방출을 단행한 배경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법 큰 캡이죠. 450만 달러. 예를 들면 근데 뭐 이 정도를 해도 뭐 거의 뭐 미니멈 수준으로 받는다라든가 뭐 이제 100에서 200만 달러 사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좀 긁어봤는데 실패했구나. 그동안 이제 좀 너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캡이 450만 달러를 차지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다음 시즌까지 지금 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드 선수의 계약은 결국 이제 다음 시즌 끝난다라는 그림이었죠. 물론 이제 지금은 파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없어진 이야기가 됐지만 이 마이너로 어떻게 보면 이 방출, 구단 웨이버 공시를 한 시점만 생각을 해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약이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거 이제 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입장에서는 뭐 점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올해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지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게 되겠죠. 결국 이제 브란든 사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무조건적 웨이버 공시를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웨이버 공시가 돼가지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드 선수가 마이너로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그냥 상호 계약 해지를 위해서 무조건적 웨이버 공시를 한 번 더 웨이버 공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 해지를 위한 웨이버 공시죠. 이제 그 절차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웨이버 공시가 이제 끝난 이후에 24시간 지난 이후에 이 뉴스가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다른 팀이 일단은 데려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웨이버 공시가 됐을 때 24시간 이내에 다른 팀이 데려가면은 이 선수가 그냥 그 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근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계약 파기 이후에 이제 UFA 신분을 이제 그 계약 파기한 이후에 이제 그 무조건적 웨이버 신분을 가지고도 24시간 동안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UFA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사드는 올 시즌 잔여 연봉은 물론이고 다음 시즌에 362만 달러, 캡은 이제 450만 달러지만 실제로 이제 지급하는 연봉은 좀 다르거든요. 예, 왜냐하면 평균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362만 내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도 이제 그 블루스는 362만 달러를 어쨌든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기를 하면서까지 사드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걸 택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좀 과감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캡 상황이라든가 지금 이제 이 본인의 실력적인 무게가 이제 올해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제 결과값을 생각을 하면은 다른 팀이 사드를 영입을 한다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내년 해가지고 뭐 마이너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그냥 있어야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NHL에서 이제 다른 팀이라도 찾아가지고 증명을 어떻게든 해야 그 다음 계약을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도 이제 그냥 마이너에 있고 내년에도 마이너에 있으면은 그냥 360만 달러 그냥 이제 받고 올해도 자녀 연봉 그냥 받으면서 좀 편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이제 마이너에서 계속 있으면 앞으로 NHL 커리어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제 올해 내년 해가지고 그냥 싹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새로운 팀을 찾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이제 뭐 팀에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요약을 드리면 이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도 이제 사드 선수를 중용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이 웨이버 공시에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캡을 생각을 하면은 다른 팀이 데려갈 가능성도 희박하다라는 그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에서 계속 있으면은 앞으로 NHL 커리어도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드의 이 계약 포기 지금 이제 계약 서로 포기를 하고 다른 팀으로 이제 FA 계약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UFA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제 워낙 이제 사실 명성치가 괜찮은 선수였었기 때문에 베이거스랑 이제 바로 이제 잔여 계약 150만 달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팀을 찾았어요. 뭐 사드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일단 어쨌든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32살입니다. 벌써 사드가. 벌써 사드가 32살이네. 레프트윙 자원이고 185에 93kg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장이 크고 이제 그런 느낌의 선수는 아닙니다. 2011년 2라운드에 43순위로 이제 시카고 블랙호크스에 지명이 됐었고 실제로 이제 막 가는 팀마다 꽤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시카고의 이제 또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 같은 느낌의 그 파나린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그죠? 파나린. 어쨌든 이제 거기에도 이제 조금 연루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드 선수가 NHL에서 일단 보여준 부분 자체는 NHL 레벨에서
5조 득점원으로 상당히 좋은 시즌을 많이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냥 이제 한 25골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찍는 그런 느낌의 시즌들이 그냥 이제 커리어 안에서 쭉 이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이제 뭐 FA로 나가면 이제 본인도 어떻게 보면 FA로 그냥 내가 나가면은 이 연봉이 좀 깎이긴 하겠지만 팀을 찾겠구나라는 그런 사이즈는 아마 이제 그냥 나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스케이팅에서의 이 활동량 이런 부분에 일단 강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물론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스케이팅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막 가속적인 부분이가 이런 부분 자체는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민첩함이라든가 이런 건 좀 살아 있고요. 그리고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열심히 뛰고 많이 뛰어라 이래도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슈팅 릴리즈라든가 득점력 같은 부분이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고 실제로 NHL에서의 커리어를 지금까지 이어준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수 또 네트 근처에서 상당히 많이 득점을 뽑아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득점을 많이 뽑아내는 실제로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릴리즈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네트 근처에서도 이런 득점 기여를 많이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진의 선수층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베이거스에서도 이런 역할을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베이거스의 행보도 작년 플로리다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선수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이런 선수들에게 염가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이런 계약들 요즘 베이거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걸 사실은 이제 정말 잘했던 게 그동안의 플로리다 아니겠습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에크만 라루손이라든가 그죠? 밴쿠버에서 바이아웃 되자마자 바로 이제 그냥 좀 염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우승에도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느낌의 계약들을 사실 플로리다가 많이 했었는데 베이거스도 올해 보면은 그런 느낌의 계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 이제 이 전체적인 기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영입한 자원들이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많죠, 그죠? 올로프손 선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아키라 슈미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뉴저지에서 굉장히 잘했던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타임 정말 기준이라든가 이런 느낌에서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은 시즌 끝나고 지난 시즌 올 시즌 이제 되기 전에 트레이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슈미트 선수를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슈미트 선수도 2년 재계약을 했거든요. 트레이드로 영입한 이후에. 그리고 테너 피어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염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상당히 잘 써먹고 있고요. 그리고 슈미트랑 같이 넘어온 홀트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홀트스는 엔트리 레벨 계약이기 때문에 이전 계약이 그냥 그대로 넘어온 거지만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홀트스도 이제 굉장히 성장 기대치가 큰 선수였었는데 NHL 랩에서는 본인의 이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계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땐 지금 사드의 계약도 이번 오프 시즌부터 이어졌던 이런 움직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좀 염가로 계약을 한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올로프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포인트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1경기에서 11골 파워어시스트 지금 파워플레이에서 6골을 득점을 했어요. 이런 득점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출장 못했던 경기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골을 넣는 올로프손도 사실은 골을 넣는 그 목적으로 얘는 버펄러에서 옛날에 정말 이제 주 득점원으로 활약을 했던 적이 있었던 선수니까 그런 부분을 영입을 했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을 하고 있고요. 테너 피어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경기에서 9골 10이에요. 거의 20포인트 정도 뽑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연봉 대비 해가지고 가성비가 지금 엄청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결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활약.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이런 느낌으로 사드 같은 느낌으로 많이 영입을 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티폰 사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리스크 크지도 않고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의 계약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베이거스가 기본적으로 네트 앞쪽에서 좀 득점력이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사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네트 앞쪽에서 많은 슈팅을 또 이제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골을 넣는 선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베이거스가 아주 고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로우슬롯 쪽에서의 이제 측정치를 가져와 보면은 슈팅 시도도 이제 390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상위 42% 거의 이제 그냥 이제 리그 평균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81골 이제 이 득점을 하면서 상위 30%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도 20.8%로 상위 39%이기 때문에 지금 네트 앞쪽에서 이제 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골을 만드는 그 뭐냐 능력치가 좀 낮아진 상황이에요. 아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나? 예전에는 어땠는지 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기본적인 측정치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리암 칼손도 지금 부상으로 지금 이탈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칼손이 이제 또 이런 역할을 좀 이제 좀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사드의 영입은 뭐 논리적이기도 하다, 그죠? 베이거스가 약점이 어떻게 보면 네트 앞쪽에서 이런 또 득점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칼손도 빠져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염가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계약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염가로 계약을 한 부분 자체도 잘 들어맞으니까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이뭐 약점도 보완을 하고 그죠? 뭐 그렇게 팀에 부담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모두 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이제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기도 하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드 선수의 또 보강으로 인해서 또 베이거스가 이제 또 한층 더 이렇게 또 이제 팀 선수층을 강화를 시키면서 또 이제 플레이오프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